함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온기를 되살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행사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의 노력들이 다시 온기로 또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좋은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자영업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의 온기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김경수 후보 캠프의 김명섭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를 위한 자영업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첫 민생경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지사님, 이제는 오늘부터 후보님이죠. 후보님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오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네 분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은희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정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국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동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민주당과 우리나라 여러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분입니다. 김경수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얘기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한, 그리고 이곳 일산에는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 시절에 2007년에 1년 이상 일산 주민으로 살았던 김경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이제 오늘 행사의 제목을 매일의 고단함이 따뜻한 온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 취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단함이 온기가 되려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남는 건 빚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하루하루 고단함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은 그 후보 등록 이후에 첫 일정이기도 하고 제가 그저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 이후에 현장 일정으로는 첫 일정입니다. 현충원이나 참배 일정 이런 기자회견 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첫 일정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처음 첫 일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리고 특히나 대선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총 2,8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5분의 1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약 600만 명 가까운 분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어렵다가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의 개헌과 내란 이후에 민생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통계로 그런 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폐업하신 분이 90만 명입니다. 자영업하신 분 중에. 폐업자 수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2006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로 90만 명을 넘어선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민생 경기가 바닥 정도가 아니라 저 바닥 저 아래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민생 문제를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해난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해법을 내놓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해법을 함께 내놓는 선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정치와 선거가 과연 국민들과 어떻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선거가 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첫 일정을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어려운 처지를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 나오시기가 특히나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어려운 결심 내주신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당시에 정말 묵묵히 희생하면서 국민들과 그리고 국가가 기댈 곳이 되어주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처해 있는 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그 얘기들을 잘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회, 정부가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생생한 경험과 정책 제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발언을 해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는이님부터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인 자영업자였습니다. 네, 저는 옷가게를 했고요. 또 액세서리도 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파는 그런 자영업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30년을 넘는 운동 강사로도 또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정부 자체가 셧다운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옷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는 정부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3년 11월부터 정말 가계부를 쓰는데 쓸 게 없을 정도로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저희들한테 닥친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든 버텨봤지만 그게 또 어려워서 저는 올 1월에 저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폐업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정부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한 만큼, 저희가 노력한 만큼 정말 그 노력의 대가를 저희는 바라는 건데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주부들이고 정말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끼고 사고, 그리고 다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쪼개면서 살고, 남편만 벌지 않습니다. 다 가정주부도 다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쓸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금리는 너무 많이 오르고, 저 역시도 그때 코로나 때 나라에서 해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정말 그것마저도 무겁고, 그때 받을 때는 나라에서 꽁돈처럼 줬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러면 그런 저희들한테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뭔가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저희들의 진짜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뭐 저희들 진짜 그 대출받은 거 그냥 달라고 안 합니다. 단지 뭐 뭔가 저희들이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자도 좀 많이 감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남은정님의 말씀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정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일 미용사의 부회장 남은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련이 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저희 1인 숍이 사실 내일은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경력이 단절되고 이랬던 다시 여성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어렵게 시작하는 업종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 최저임금을 그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숙련이 될 때까지 홀로 감당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 1인 숍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후배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또 1인 숍 원장님들도 그 산업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게 하려면 그 숙련의 기간 동안 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훈련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요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정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우리 나머지 두 분 말씀도 함께 듣고 또 계속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국님 말씀 들을까요? 네, 여러분 김진국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이용협회 지부장 김진국입니다. 오늘 무용하시는 부회장님들 오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존중하고 있는 걸 능력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적으로 서로 같이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 이용협회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그 사인볼이거든요. 그 사인볼을 정확히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사인볼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리깡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땁니다. 그런데 미용 같은 경우는 아니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응사나 한의협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용을 못하니 그렇듯이 이런 거를 법적으로 확실히 규정을 해주시면 서로 그런 게 불합리하고 서로 오르네 안 오르네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임동환님 말씀까지 듣고 계속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임동환님께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90만 그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기도 하네요, 보니까. 오랫동안 뭐 평생 운동만 했었는데 운동을 작년 연말부로 정리를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새 아이의 아빠인데 또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새벽부터 뭐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수년간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또 식당도 폐업을 했으니까 이게 참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보니까 요 건물만 해도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도 많지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계속 없고. 근데 뭐 체육관은 뭐 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학습에 관련된 이런 학원 위주로 보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거가 예체능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정리가 됐고 식당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연말 특수라는 게 있고 연말연시가 잘 되는 건데 뭐 작년에도 그냥 했는데 올해는 뭐 최악이었잖아요. 그거가 뭐 저희가 저지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아빠 한 명이 사고 쳐도 가정이 휘청하는데 그 정말 그 국가를 하는 분들 그리고 그곳에 계신 뭐 여든 야든 사실 우리 아이들 이제 다 20대인데 세대한테 물어보면 아우 이제 뭐 정말 뭐 막말이지만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좀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서 좀 정말 진실하게 좀 정정당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가정에서도 당당한 아빠가 좋듯이 나랑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올해 이제 이 두 개를 다 폐업을 하면서 뭔가 다시 해야지 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뭐 요즘에 제가 이제 직업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뭐 또 막 배움 보니까 뭐 대졸자 뭐 초대졸자 어쨌든 평생 운동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술은 없고 되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사실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다 셋이니까 학생도 있고 뭐 또 회사 다니는 아이도 있고 한데 청년 일자리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가정에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50대 후반, 60대 초 이렇게 그 선배들, 형님들 보면 그분들이 사실 어깨가 많이 네, 처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후보님께서도 다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도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청년부터 뭐 어쨌든 뭐 20, 30, 40, 50대 지금은 60대, 70대도 일하시잖아요. 그분들까지도 좀 모든 분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네 분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말씀 듣고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단순히 이것은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생 경제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사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계신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남겨주고 계셔서 제가 김경수 후보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스마일 84님께서는 말씀 들으니 이거는 추경이 빨리 필요하겠어요 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블루 가디언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소비 심리가 너무 바닥이에요. 국민들 지갑을 열 수 있게 이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돈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의 또 이런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치 불안정과 경제적 불안정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니까 빨리 정치와 경제가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대표에서 네 분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오늘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 민주당과 또 다음 차기에 만들어질 민주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소감의 말씀 또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경수 후보님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골똘 되실 텐데 아마 이제 이 유튜브 생중계도 되고 하면서 시간 관계상 아마 네 분의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네 분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두역 쪽에 살았거든요. 이 건물에 있는 이 위치면 소위 초역세권이라 그때 같으면은 이런 빈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는 곳 중에 하나인 건물인데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 건물도 공실이 있네. 여기가 공실이 있을 정도면 정말 역세권에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일까 그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거 오니까 또 이렇게 직접 최근에 또 폐업을 하신 분들께서 본인들의 취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번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이 다음 정부에서 만일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자영업 대책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될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함께 대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아느니님께서 이제 옷가게 창업하셨다가 폐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운동 강사 하실 때 체육관이나 헬스나 지금 우리 윤동환 님도 비슷한 처지여서 코로나 과정에서 제일 많이 타격을 입었던 게 체육관이었는데 지금 그 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육관이나 헬스 문 닫는 곳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폐업의 경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면 다른 대책이 없어요. 최근에 노란 공제 우산이니 몇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걸로는 사실은 가입 기간도 짧고 실제 그게 폐업 이후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아직은 제도적으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근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급감하거나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될 때 수익이 많이 남았더라도 그게 일정 시기 지난 다음에 이게 소득이 급감해서 거의 폐업 위기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폐업을 했을 때 일반 월급 소득자들은 그래도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도 나가고 여러 가지 또 지원 대책들이 있는데 자영업에 대한 그런 안전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정부에서 국민취업제도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대책들을 만들긴 했는데 약간 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해서 폐업한 자영업 하신 분들도 신청은 가능한데 신청해도 월 50만 원을 6개월밖에 지원하지 않아요. 구직 기간 동안. 그걸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위기에 처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해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을 전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업종 전환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폐업 과정도 폐업할 때 또 돈이 들거든요. 폐업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상 변경해야 되고 원상 복구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폐업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폐업한 이후에 다음 창업을 준비할 경우에는 그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좀 전에 윤동관님 말씀하셨듯이 중장년의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이 직장을 그냥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정님께서 그 네일샵이죠. 네일샵에 대한 교육 과정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도제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제식으로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것 때문에 교육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또 이제 최저임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니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힘들고 이제 그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종의 각 분야별로 직업 교육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대책들이 빨리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국 지부장님께서 미용과 미용인데 함께 살자는 말씀인 게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만 뭐 이건 하고 니들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규칙을 정확히 정해주면 그러면 오히려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일종의 규정 미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협의해서 이용, 미용이 같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를 그러니까 미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조정의 절차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협의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들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같이 상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처지나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비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고객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분들부터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영업은 뭐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열어야 그래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함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들은 호주머니를 닫고 호주머니가 닫히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10조, 정부에서 세운 추경이 10조 원인데 정말 면피용 추경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추경으로는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코로나 때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 출발 기금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맞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받고 나면은 폐업을 하거나 신용불량자 신용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올려서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도로 돼 있어서, 코로나 시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그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대출이 금융 지원이 아닌 긴급 지원 형태로 바로바로 지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지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대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넘겼는데, 그게 3년이 지나면서 이제 평안일이 돌아오고 있고 원리금 상환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그걸 상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걸 지금에 와서 대출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개인에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개인에게 책임을 맡겨놓는 방식으로는, 그런 해법으로는 이거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폐업에 대한 문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지금 한 20% 내외 정도 되는데, OECD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도 심하고, 통닭집도 또 통닭집, 이런 가열 경쟁, 또 가밀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한데, 과밀이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건 개인의 사적인 영업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경쟁에 알아서 경쟁해, 이런 체제가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나 정부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부와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현장 보고서, 현장 정책 보고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책임 있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또 필요한 대책들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좀 더 경기가 풀려서 이런 해법들을 찾았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후보님하고 같이 예전에 경상남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경남도지사 시절에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김경수 지사가 제안을 최초로 하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반영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나는 오늘 또 자리였고, 그만큼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자리였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들이 민주당의 정책과 또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간담회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함께 여기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언론인 분들과는 함께 백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